네 분을 모셔서 하는데요. 이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한국 분이고요, 한 분만 외국 분이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두 분은 현재 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을 모시고 할 텐데요. 1인당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제자들께서는 그걸 유념하셔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럼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할 텐데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재미난 얘기를 하면 눈을 반짝이던 아이들이 수업만 시작하면 눈을 감습니다. 혹시 오늘 세미나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아마 발제자들께서 재밌게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UN 미래 포럼 대표이신 박영숙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미래 교육 변화 메가 트렌드고요. 이 박 대표님께서는 그 사이에 참으로 많은 책도 내셨고 대한민국과 세계 미래 교육을 위해서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박 대표님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이거 좀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20년간 영국 정부, 10년은 호주 정부, 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다문화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이 빨리 변하는구나. 저희 시어머니는 독일 여자고 시아버지는 노르웨이 쪽이고 아무튼 다문화, 영국 정부, 호주 정부 뭐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국가 한 20개 국가들이 모여서 미래에는 뭘 먹고 사나, 미래 무상 산업이 뭐냐, 사양 산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UN 미래 보고서, 요즘에는 세계 미래 보고서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12년간 제가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책을 많이 냈어요. 오늘은 교육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사의 역할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제 친구 미래학자들이 법을 정했어요. 더 이상 교수가 저도 교수입니다만은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법을 정했는데 통과는 안 됐지만은 왜 그러냐, 너무나 빠른 변화의 지식이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AI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로봇들이 가르쳐야지 3초 전에 나온 지식, 5초 전에 나온 지식을 가르치지 교수는 30년 지식을 가르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변화, 여기 보시면은 이제 AI 로봇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온라인 교육 무크, K 무크도 있고요. 다 알고 계시죠? 코세라, 에덱스, 나노 디그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밑줄 치면서 교육을 외우지 않는다, 저희는 이렇게 봐요. 지식을 업로드 다운로드 받고 지식을 트랜스퍼 전송합니다. 지식을 전송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뭐 디지털 데이터 트랜스퍼 기술이 나왔고요. TDC에서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머리만 흔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상대방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키피디아 지미 웨일즈입니다. 한국에 제가 초청을 했고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와서 2008년에 앞으로 대학교는 사라진다. 저는 18개 정도의 미래 예측 기구 기관의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 다빈치 연구소에서는 2030년이 되면 대학교 절반이 사라진다. 2030년에 전 세계적으로 절반이 사라진다. 이때 와서 지미 웨일즈가 앞으로 대학 교육은 사실 뭐 교육은 전부 위키피디아에 들어와서 공부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 지식 이런 거 있겠죠. 얼마 후에 또 둘이 늙은 모습으로 만났고요. 아무튼 그 많은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지미 웨일스다. 그리고 무크, 이게 데프니 콜러가 그죠? 공동 창업자입니다. 2014년에 이제 처음에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조그만 교실에 있다가 굉장히 큰 빌딩에서 2주년 기념식도 하고, 아무튼 이제는 좀 다른 곳에 가 있지만은 무료 온라인 교육으로 어제 나온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시대가 왔죠. 이게 무료 콜세라 과목들이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애플은요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I자 들어가죠. 이 사람들이 I think를 만들겠다라고
기획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 계속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갑니다 앞으로. 여기 뒤에 매트릭스 영화에서처럼 지식을 업로드 다운로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뉴럴 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뇌에다가 칩을 넣었다 뺐다 하면 이 뇌가 너덜너덜해지기 때문에 아예 뉴럴 레이스를 깔겠다. 테이블보 같은 거를 이 해골과 머리카락이 나는 피부 사이에 약간 혈액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예 볼을 깔아서 얼마든지 지식을 그냥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회사를 뉴럴 링크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디지털 데이터 트랜스퍼입니다. 조그만 회사도 아니에요. 이게 파나소닉이 7년 8년 연구해가지고 발표했어요. 2016년에. 자, 잘 보시면 여기 요 학생이 요 시계 같은 걸 차고요. 흰 치마를 입은 이 여자하고 손을 잡으면 나의 지식이 나의 정보가 이 사람에게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손을 잡으니까 전달이 되어서 치마가 색깔이 바뀌었죠. 이런 것을 가지고 디지털 데이터 트랜스퍼 기술이라고 합니다. 디지털로 데이터를 전송해요. 자, 이제 왜 공부를 합니까? 밑줄 긋고 뭐 연필로 줄을 꺼가지고 외울 필요조차 없는 이런 시대가 온다. 뇌파를 읽고요. 이 회사는 제 친구가 하는 회사인데 브레인 웨이브를 읽고 얘가 공부를 했는지 숙지를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제 시험 문제는 앞으로 패드를 보고 그죠? 아이패드를 보고 내가 읽어봤을 때 1번 문제 읽어봤을 때 뇌파가 막 활성화돼서 뭐 번쩍번쩍 하면은 1번 문제 아는구나. 2번 문제 뇌파가 깜깜해요, 새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2번 몰라요. 그래서 연필 굴리기 해가지고 시험 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아무튼 브레인 웨이브가 있고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TDCS 기술이라고 경두계 직류 전기작업 아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 4, 5년, 5, 6년 밖에 되지 않은 이 기술은 이것을 머리에 끼고요. 이렇게 끼고 두 사람이 물론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끼고 두 사람이 머리를 흔들면 내가 전혀 몰랐던 인수분해 뭐 내가 전혀 뭐 배우지도 않은 이런 기술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초기지만은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자, 이런 거대한 변화들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요.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이 사람은 이름이 피터 디아만디스이고요. 싱귤레리티 대학의 총장이고, 싱귤레리티 대학은 구글과 나사가 실리콘밸리에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육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계속 학원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래학자들은 학원 없다, 학원 필요 없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호기심.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야, 뭘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 상상력, 뭐 오늘 이야기 많이 나왔죠. 비판적인 사고. 선생님이 이거 맞다 하면 그냥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선생님 왜 저렇게 얘기할까? 내가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데 요즘에 미국의 교실을 가보면 선생님이 칠판에 뭐 아니면은 말 한마디 하면 곧장 검색해 봅니다. 검색해서 선생님 그거 틀렸는데요. 1963년이 아니고 1962년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아무튼 비판적인 사고, 끈기, 인내심, 그죠? 하다가 금방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거죠. 뭐 그렇게 하면서 교육 과정은 모듈 1도 있고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 뭐 물건을 팔려면 이 물건을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켜서 그 물건을 사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설득시키는 방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열정 뭐 여기 다 있습니다. 호기심과 실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끈기와 인내심은 어떻게 오고, 그 다음 5분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저희는 미래에 하루에 제가 10,000개 이상 새로운 신기술, 신솔루션, 신산업 다양한 정보를 받아봐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5년 전에는 한 2, 3천 개만 받아보면 되는데 너무 많은 기술들이 나와요. 이 기술들을 이제 노출을 시켜줘야 된다. 아이들이 이런 신기술이 나왔어 라고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 아이는 성공하고요. 그 아이는 창의력이 생기고 상상력도 생기고 설득력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이 나왔을 때는 이런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고요. 창조적 표현, 뭐 즉흥성 이런 것도 중요하고, 코딩은 뭐 이미 기술을 배워야 한다. 저희는 코딩을 가지고 뭐 초등학교부터 가르친 나라가 에스토니아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 아이들은 전부 다 장래 직업이 뭐냐 하면은 가라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조카들도 전부 다 가라지에 들어가. 가라지가 차고예요. 그죠? 애플, 구글, 뭐 전부 아마존, 페이스북 전부 부모님 차고에 들어가서 부모님 차고에 들어가서 가라지에서 창업했어요. 창업. 그래서 기업가 정신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미래의 무상 기술은 저희는 뭐 가장 크게 가장 많은 일자리 블록체인 AI, 블록체인 인공지능 합해져 있는 이런 거고, 드론도 있고요. 오늘 드론 택시 보여줄 거예요.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저희는 인도가 2030년 또는 35년 되면은 최대 인구국이 되면서 강력한 국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교실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플립트 그죠? 클래스룸은 지금까지 선생님이 학교 오면 뭐 새로운 걸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미리 선생님의 지식을 미리 더 많이 공부해 와요. 어디 들어가서 위키피디아, 뭐 네이버 뭐 온갖 군데 가서 다 조사를 해오고, 학교에서는 뭘 하는가? 자,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문제는 답은 이런데 우리는 뭘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무엇을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플립트 클래스룸 모양이 이제 이런 거죠. 선생님을 전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런 교실 모습이 있다. 그죠? 그리고 대학의 소멸 이야기를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절반의 대학이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뭐 폐교 소식도 많이 있죠. 수많은 이런 기술들이 나와서 인간을 대체하거나 교수, 교사를 대체하는데, 이게 지금 인공지능 또는 로봇이에요. 그죠? 로봇은 60년 연구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움직이는 로봇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 걷는 모습을 얘가 그대로 인공지능이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춤추는 로봇도 있습니다. 춤추는 로봇도 있고. 자, 교수, 교사가 스템, 미국에서는 스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수학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평생, 그죠? 한평생이 아니라 아무튼 굉장히 정확하게 계속 가르쳐요. 계속. 저희 남편이 조카가 와서 영어 좀 가르치려니까 How old are you? 몇 번 하더니 화를 내면서 How old are you? 따라하지 못하니까 화를 내요. 인간은 화를 내지만 이 로봇은요, 잠을 자나 뭐 오줌을 누러 가나 노조가 있나 월급을 달래나 옷을 입나 계속해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다빈치 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대학이 학령 인구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죠? 대학교의 정원보다 실제 학생들 졸업하는 고등학생이 훨씬 더 적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2025년부터 한국의 대학들이 붕괴한다. 그런데 뭘 그 대학에 보내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노력하면서 시험이 필요가 없는, 그죠? 그리고 스스로 학교의 디그리, 학교의 졸업장이 거의 필요가 없는, 특히 자격증,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내주는 자격증은 쓸모가 없다. 왜? 정부가 내줄 그때쯤 되면은 그 기술이 없어졌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스테노그래피 해가지고 막 속기 배웠습니다. 타자 배웠습니다. 속기 그거 뭐 3급, 1급 다 땄는데 아무 자에 쓸모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처럼 아무튼 한국이 최저 출산율이다, 그죠? 이게 최저 출산율에다가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2500년이 되면 한국에 10,000명만 남는다. 10,000명만 남는다. 저희 유엔 미래 포럼에서도 3000년이 되면, 그죠? 여기 2500년에서 3000년이 되면 거의 소멸한다. 대한민국이 왜?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뭐 스카이캐슬 시대도 끝났다. 뭐 서울대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저도 서울대 강의하러 가끔씩 가는데, 자, 의대에 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게 법대입니다. 법대. 대부분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체하고요. 서울 의대 나와도 힘들어요. 의대 나와서 진단진료 영상학과 이런 데는 AI 인공지능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보고 더 정직하게 보고 많이 보죠. 그래서 수많은 미래가 변화가 온다. 교사 교수가 불필요한 시대가 온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교사 교수는 우리가 도우미, 그죠? 가이드 또는 멘토, 퍼실리테이터, 협력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이제 교사가 반드시 뭔가를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AI 로봇에게 배운다. 로봇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장애물을 뛰어넘죠, 그죠? 로봇, 뭐 물건도 밀고, 교사 로봇입니다. 뭐 복잡한 것들 다 가리켜요. 교사 로봇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왔고, 앞으로 저희는 첼로, 뭐 피아노 또는 기타리스트 없어진다 이렇게 봐요. 이미 미국에서 소리를 가만히 듣고 모든 음악의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AI 로봇이 2017년에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첼로나 피아노나 뭐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까지 지휘하고요. 소리를 그대로 따라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음대 보내야 하나?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AI 로봇이 훨씬 더 빨리 너무너무 창의적으로 매번 다른 그림을 그려요. 얘는 박스터라고 둘이 스스로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집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로봇, 얘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희가 한국에 초대를 했고, 싱귤레리티 넷 한국 대표가 접니다. 얘는 62가지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얼굴을 만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얘가 한마디 30분 강의하는데 얼마 받는지 아세요?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두바이 가가지고는 7천만 원 받았어요. 30분 강의하는데 1억 받고, 뭐 제가 초청했을 때 굉장히 싸게 데리고 왔습니다만은, 얘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벤 골첼이고 저하고 얼마나 웃기는지 얘가 농담을 잘합니다. 웃고 있죠. 아무튼 한국말도 저희가 좀 가르쳐서 이날 저 코리아 퓨처 포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뉴스원하고 여기 보면은 말을 잘해요. 아무튼 이렇게 AI 로봇이 얘는 매일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어제 배운 지식에 인간은 3기가, 그러고는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잊지 않으면 꽉 차서 큰일 나요, 그죠? 근데 얘는 점점 더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상산업교육 같은 걸 봤을 때에 어떤 것이 있느냐? 저희는 이제 자동차, 여러분이 교통수다 하면 자동차, 버스, 길 위를 달린다라고 생각하는데 2040년이 되면 여러분은 길 위에 달리는 자동차는 거의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합니다. 제트팩 이놈은 지금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 회사가 있는데 날아요. 계속해서 날아요. 여기까지 자유의 여신상위까지 날아 올라갔습니다. 얘가 한 20년 됐는데 처음에는 그죠 1초 날아다가 떨어지고 2초 날아다가 떨어지고 굉장히 무거웠는데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서울 시내는 8분 안에 어디든지 다 날아가요. 그리고 지금은 3억 정도로 살 수 있어요. 3억 얼마 주면 살 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뭐 3천만 원에 판매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트팩 타고 이렇게 날아다녀요. 날을 수 있어요. 예? 누가 빨리 달리나 그죠? 일반 비행기보다 더 빨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래의 교통수단만 보아도 자 교육 이대로 시켜서 되겠는가?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인이고요. 이 사람이 이 등이 여기 지금 앞에 조종하는 조종관입니다. 그죠? 위로 올릴 때는 이렇게 밑으로 옆으로 돌고 뭐 다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바로 데이빗 메이만입니다. 데이빗 메이만이 이 사람이 500만 원 주면은 언제든지 렌트를 해줘요. 이거를 렌트 타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또 처음에는 뭐 케로신 같은 걸로 하지만은 케로신 석유 가지고 그죠 나르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이제 전기로 꽂아가지고 하면은 전혀 폴루션이 없어지는 거죠. 자, 미래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닐 것인가? 저희는 자동차 이렇게 자율차입니다. 자동차로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23분 걸리는데 날아갈 것이다. 에어택시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봐요. 에어택시. 날아가면 여기서 그죠? 날아가면 그냥 7, 8분 만에 그냥 천천히 가도 날아갈 수가 있고요. 결국은 자 보시면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충돌하지 않아요. 가다가 이렇게 비켜갑니다. 비켜가고 만약에 16차선을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으면 여기 4차선인데 요 빌딩 부숴야 돼요. 요 빌딩 부숴야 돼요. 요 빌딩 다 부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하늘 위에는
엄청난 스페이스가 오히려 a lot more space in the sky. 그래서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 6차선, 12차선 사람들은 날아다닐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의 미래, 자동차는 지금 저희는 2025년이 되면 전기차, 자율차로 갔다가 2030년이 되면서 이제 에어 택시, 드론 택시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차들이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이런 교통 변화, 자동차 소유의 종말까지 온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들은 가고 얘들은 오는 거죠, 그죠? 이 황금총을 든 사나이 1964년에 제임스 본드 영화에 최초로 날아가던 자동차가 교통 혼잡 때문에 날개를 들었는데, 자 보시면 2017년에 이미 두바이에서 승인을 해줘서, 그죠? 승인을 해줘서 두바이에서 자동차를 자 타고 날아다닙니다. 우버입니다. 네, 테라퓨지아도 나와 있고 지금 20개 이상 80개 회사가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등록을 해서 시범 에어 플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스페이스 X도 있고, 요거는 4인승이고요. 요거는 허버서프고 요거 4인승이고, 볼로 허브는 2인승인데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고, 두바이에서 제일 먼저 2017년에 승인을 해서 날아다녀요, 정부가. 이게 지금 과거입니다. 과거. 현재 아니고 과거입니다. 예, 볼로 허브 돌아다니죠. 이렇게 네바 에어로스페이스도 나왔고, 얘는 워크호스예요. 워크호스. 얘가 가장 쌉니다. 이항 중국제 1억 2천 하다가 얘들도 조금 있으면 한 4천만 원, 뭐 3천만 원짜리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비쌉니다. 좀 보면 2017년에 나온 게 에어버스에서 만들었는데, 위로 붙으면 비행기, 밑으로 붙으면은 자동차, 이렇게 가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돌아다녀요. 2017년 3월에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뭐 가장 큰 것은 지금 5인승이 릴리움입니다. 릴리움을 타러 아빠하고 딸이 나가고 있죠. 이렇게 50인승까지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하면은 공항이 앞으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앞으로 우리는 자동차를 탈 것이다가 아니고 에어 택시, 드론 택시를 탈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하는가, 그죠? 교육은 이러한 미래에 이미 나온 신기술들을 빠른 속도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영숙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된 미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미래 기술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실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해진다 정도예요. 그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무인 자동차 나온다고 하는데, 실은 저 요새 무인 자동차 이미 타고 다닙니다. 광주에서 서울 올 때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인간 드라이버가. 저는 잠만 자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 드라이버 대신 차가 알아서 간다는 건데, 그 미래를 너무 우리가 과장해서 생각하면 때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좀 편해진다. 또 하나는 일반인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즉 전문가만 했던 것을 우리 일반인도 할 수 있게 될 거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미래가 너무 겁나게 다가오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까 저에게 인상에 남는 것이 프랑스에서 교사와 교수가 가르칠 수 없는 법을 제안을 했다. 이게 상당히 상징성이 있어요. 제가 근데 다음 주일에 기획재정부 초청을 받아서 앞으로 교사 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교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발표를 해달래요. 오늘 박영숙 대표님 말씀 들으면 미래를 위해서는 교사를 뽑지 않아야 된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교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들이 아까 멘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AI는 누구만 가르칠 수 있냐면요, 배우고 싶은 애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따라서 AI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 교사는 앞으로 필요할 텐데, 왜? 공부하기 싫은 애들에게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알 수 있도록 이끌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필요할 거다. 제가 기재부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미국 윌리엄 메리 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김경희 교수님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인재를 만드는 미래 교육의 길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가능하면 20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교수님,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어디로 돌리는 거? 이거 네? Oh no, God. 어머 어떤 거 눌러야 되나요? 오케이, 오케이. 예. 저는 윌리엄 메리 대학의 교수인데요. 지금까지 영어 잘하려고 노력한 것보다 서울말 쓰려고 노력 더 많이 했습니다. 윌리엄 메리는 미국에서 영재 교육으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5월 25일 날 들어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를 전국 방방곡곡에 하는데 영재 학교에 영재가 한 명도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창의력 없이 영재 아니죠. 그러니까 창의력은 낮고 시험 점수 높은 애들만 영재 학교에 모아놔서 놀랐어요. 자, 그러면 높은 점수가 실력인가요? 동양에 사는 동양인 여러분 같은 보세요. 자, 여기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있는데 지금 몇 개만 올려놨죠. 이렇게 자,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보면 동양은 전부 이게 피사 점수예요. 2015년 피사 점수고 과학 점수입니다. 근데 동양은 뭐 시험 점수는 높죠. 시험 점수 높은데 서양에 비해서 뭐가 낮죠? 이거는 과학을 배우는 게 재밌어서 스스로 탐구하고 독서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낫죠. 그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낫죠? 한국이 제일 낫죠. 자, 그런데 싫어도 열심히 외우기를 우리는 싫어도 열심히 합니다. 왜? 엄마가 하라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는 뭐죠?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잘하게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 너무나 재밌어서 막 잘하는 거 있죠, 그죠? 어디가 제일 높죠? 미국. 그리고 창의력도 어디가 제일 높죠? 미국이죠, 그죠? 근데 요런 애들만 좋아서 막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만 뭐 한다? 노벨상 수상 할 수 있어요. 그럼 높은 심지어 자 미국에 사는 동양인 미국에 요즘 뭐 유학 많이 가서 많이 보내죠, 그죠? 미국에 사는 동양인을 봅시다. 명문대 중퇴율이 아주 높아요. 44%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일 높죠. 한국 사람, 얘기는 동양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 그 다음에 직장의 승진율이 최저입니다. 명문대 졸업해서 이거다 하버드 갔네. 성공했네. 그렇죠. 그런데 물어봐야지. 졸업했어? 그 다음 취직했어? 승진했어? 물어봐야 되죠. 근데 이렇게 평생 말단으로 머무는 게 이게 동양인인데 누구보다도 이렇게 뭐 승진율이 낮냐 하면 남미계 사람들, 흑인계 사람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디 과학계, 기술계, 금융계, 교육계, 법조계 다 봐도 어디가 제일 낮다? 동양인이 승진율이 제일 낮다 이 말이죠. 왜?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 상상력, 전문성, 교류력 사실 저기 두 개 더 있어요. 비판력하고 설득력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원래 제가 2시간 강의하고 1시간 질문 받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이 뭐냐 하면 유용하고 독특한 것을 만드는 힘이에요. 이 유용성이 바로 뭐 유용성은 쓸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독특성은 그 전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거 그렇죠, 그죠? 그게 바로 노벨상 심사 기준이고 또 특허 받는 그거 기준이죠. 자, 그런데 유용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독특하려면 상상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 성공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럼 왜 동양인이 창의력이 낮을까요? 아까 그랬죠. 동양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 시험 점수는 다른 인종보다 높은데 뭐 창의력이 더 낮아요. 왜? 엄마 때문. 엄마 얘기 많이 있죠. 다 엄마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산시에 있는 엄마들은 좀 덜 욕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오산시에 지금 뭐 학부모 강사 있죠. 학부모 하지 말고 그냥 엄마 강사가 있지. 대부분이 엄마잖아. 근데 엄마 강사 있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다른 데하고는 다른데 그래서 내가 어제 서울시 교육감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지금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강의하러 다녔는데 보니까 오산시가 제일 잘하더라. 서울시보다 더 잘하대? 이러니까 서울시 교육감이 별로 안 좋아대. 그런데 엄마들이 왜 그러냐? 엄마가 이게 동양 전통에 따라서 동양 전통은 반창의적 풍토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냐면 이거 수직적 위계 위아래가 있지.
어른 말 잘 들어야지. 그다음 뭐야? 남눈없이 가는 거. 그다음에 이기적인 효 이거. 예?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동양 전통을 가장 따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 중국이면 좋겠지.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은 벌써 그런 거 혁명 다 해서 없애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세상에서 가장 동양 전통을 따르는 나라예요. 자, 왜 창의력이 필요할까요? 현재 한국은 뭐 현재까지 창의력 없이 열심히 우리는 열심히야 무조건 열심히 남의 나라 거 뺏겨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어요. 삼성 전부 다 뭐 누구 거 뺏겼지? 애플 뺏겼죠. 학벌학연만으로 성공했어요. 지금까지 학벌학연만으로 성공했죠. 여기도 그런 사람 있죠 좀. 그다음 미래한국은 뭐 급격한 변화, 너무너무 빨리 변화. 아까 봤죠 조금 전에 막 빨리 변하죠, 그죠? 이런 데서는 열심히 뺏겨봤자 다 뺏겨 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대기업이 망하죠. 대기업이 막 망하고 있죠. 지금 소니 같은 그런 거 매출이 엄청난 전 세계 그런 대기업들이 막 망하고 있다고 새로운 아이디어 없으면. 그다음 휘발성 직업이 막 없어지죠 지금. 근데 없어진 직업에 열심히 하면 뭐하지? 그 직업이 없어지는데 열심히 해서 뭐해?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이한 개구리인데 오산 시민은 우물한 개구리 아니겠죠? 그런데 아까 전문성이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전문성이 뭐죠? 좋아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찾아요. 좋아하는 거죠. 한우물 파기만 1년 하면 돼. 10년 최소한 10년 하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좋아할 때만 재능을 발견. 오늘 우리가 뭐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좋아할 때, 아주 좋아할 때만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아노도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애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이제 왜 원래 있잖아. 지가 이제 피아노 좀 배우고 나서 잘하면 뭐 해야 되지? 뭐 나비하든 지가 좋아하는 노래 막 치면서 이렇게 재밌어야 되지, 그지? 그런데 뭐야, 우리는 진도 나가야 되잖아, 진도. 그리고 또 얘 진도가 남의 진도보다 더 잘 나가야지, 그래?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애가 뭐 싫어하지 나중에는. 그다음에 더 재밌게 가르쳐야 돼. 뭐보다 더 재밌게 가르쳐야 된다?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보다 더 재밌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선생님도 그렇게 안 배웠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 선진국이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배우고 나서 뭐 적용을 해야 돼. 자, 우리가 자전거 타기 배울 때 말이에요. 외워서 배우느냐요? 뭐 처음엔 좀 외우겠지,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 해봐야 되지, 타봐야 되지. 안 타보면 어떻게 돼? 못해. 까먹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외우잖아. 그러면 여기 있다가 뭐 시험 칠 때까지는 여기 있는데 시험 치고 나서는 탁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전문성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하다가 보면은 자, 자전거를 막 타보죠, 적용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뭐 더 실패를 하면서 더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 자기 자신감이, 자기 확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감, 그죠? 그러면 자기 확신감이 생기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들 뭐 요즘 뭐 귀한 자식이라고 애 하나밖에 없다고 뭐 귀하게 키운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강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강하게. 그리고 또 일찍부터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시련이 정말로 축복이라는 거, 그거를 심어줘야 되죠. 그럼 두 번째는 상상력. 아까 뭐 오만 거 다 얘기 많이 했는데 많이 새로 나오는 거 많이 보여줬죠, 그죠? 그런데 이 상상력이 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아직까지. 뭐 그러니까 어떤 기계도 어떤 로봇도 이 상상력을 할 수 없단 말이죠. 뭔데? 전문성을 넘어서 새로운 생각하는 힘이에요. 전문성은 뭐야? 이때까지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이죠, 그죠? 그걸 넘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힘. 그런데 전문성만 있으면 뭐죠? 전문가가 상상력까지 있으면 뭐? 혁신가, 그렇죠? 그래서 더 알고 싶게 해야 돼요. 호기심이 있게 해야 되죠. 자, 제가 제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30점 맞았어요, 산수. 근데 이제 그거 뭐 신경 안 쓰고 빨리 그거 놔두고 구슬치기 하러 나갔죠. 그런데 이제 밤에 엄마가 들어갔다 오시면서 이렇게 보셨어요. 보시고 눈을 툭 크게 뜨시면서 이걸 어떻게 했니? 좀 설명을 해보래요. 세계 이걸 어떻게 맞았나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4개 맞을 수도 있었지. 좀 실수해서 틀렸지, 그죠?
근데 엄마가 이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는 이제 내가 설명했지 어떻게 맞췄다고. 그러더니 엄마가 이제 굿을 가지고 오래. 굿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뭐 굿을로 따고 따이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더하기 빼기를 그죠? 그러니까 재밌잖아. 더 알고 싶지. 그러니까 잘하니까 엄마가 또 뭐 해줬지? 내를 뒤에서 이렇게 안아서 선반 위에 있는 엿가락 있죠. 엿가락 긴 거 이렇게 부셔놨는 거 있거든. 그거를 내 손으로 이렇게 딱 집어 먹게. 그렇게 엄마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더 하고 싶은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며칠 어제 재방송했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나왔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공부를 어릴 때부터 참 잘하셨겠네요. 이래요. 그래서 아니요. 잘한 거 아닌데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내 잘한다니까. 엄마가 그런데 딴 애들 100 아니야 빵점 맞은 데 있거든. 그러니까 빵점 맞이 많잖아. 그럼 너 잘했잖아. 100점 맞으는 데 신경 안 쓰지. 엄마가 내가 더 잘한다 했는데 맞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상이 아까 그랬죠, 그죠? 자, 인간이 공상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누군가가 만들 수 있어요. 공상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게 공상을 해야지만 상상력이 있죠. 그런데 공상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의 공상이 내일의 현실이라고.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맨날 뭐 만약에라는 거 어떤 과목을 배워도 어떤 걸 집에서 얘기하든 간에 만날 뭐 만약에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해야 되죠. 희황한 생각 그런 거를 자꾸 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독서는 우리가 뭐 책 많이 읽어야 다 알잖아.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TV를 보면 영상을 보여주지. 그러면 절대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 없어.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글자를 보면서 뭐 그리죠 머릿속에. 그죠? 이때 상상력이 확 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왜 내가 저중소득층을 해라냐면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밖에 없거든요. 외국에서 봤을 때 말이야. 근데 내가 물으면 다 엄마들이 뭐라 해? 중소득층이래. 중소득층 아니에요. 저소득층.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을 비교해 봤을 때 3살 때 애가 만 3살 때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 차이 나냐면 미국에서 3천만 단어를 고소득층 애들이 더 많이 알아요. 3천만 단어. 그거는 절대로 그 갭을 이렇게 메꿀 수가 없어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거야. 독서. 이걸로밖에 따라잡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엄마가 맨날 성경책 읽었어. TV도 안 보고. 그래서 내가 책 읽는 게 재밌구나. 이래서 나도 책 읽었지. TV 안 보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TV 안 보고 또 미국에서 20년 있다 왔으니까 내가 뭐 아는 게 원래 미국이 당연히 또 한국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순이가 누군지 몰랐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딱 만났을 때 누군지 모르는데 이러니까 되게 섭섭해하는 거야 뭐. 그래서 이제는 독서를 그러니까 이렇게 독서를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유대인 내가 말하는 유대인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은 뭐 고안에 있으니까 우물안 겨울이나 마찬가지 조금 우리보다 낫지만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제 동양인하고 비교해 보니까 유대인이 동양인보다 몇 배 더 노벨 수상을 받을까요? 몇 배? 아니 여기 오늘 책 읽은 사람 어디 갔지? 아니 다른 데 가면은 다른 데 내가 각 있잖아 시도에 이제 교장을 연수를 하는데 교장 연수에서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들 모여가지고는 서로 책 다 읽고 벌써 토론까지 하고 이제 내 초대해가지고 가는데 여기 아무도 없나? 몇 배? 몇 배? 왜? 시장님이 652배라고 하는데 625배. 이거 조금 그래도 뭐 하긴 했네. 625배.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인 엄마들이 이 세상에서 옛날부터 뭐라고 소문났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책을 끼고 사는 사람들. 책을 끼고 사는 사람. 날 때부터 책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히 책을 읽죠. 그죠? 그다음 자 그런데 말 잘 듣기 하면 안 돼. 말 잘 들어라.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절대로 안 돼.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이게 수직적 위계죠. 이걸 빨리 없애야 돼요.
그 대신에 뭐 question 해라. question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 질문해라. 또 하나는 이의 제기. 경상도 말은 이것도 잘 안 돼. 이의 제기. 이거를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손에는 나는 803 바로 뒤에 꼴짜기에 뭐 전기도 없고 막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도 보글보글거리고 그런데 이제 머리에 샴푸 냄새 나는 그런 애가 이제 전학을 왔어요, 대구에서. 근데 걔 아빠는 803 공군부대에 민간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엄마는 양산 쓰고 배 타고도 신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걔가 80점, 가정 80점인데 90점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직업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 어디 선생님 댁에. 그런데 선생님이 실수하셨을 수 있으니까 정중하게 따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갔지. 근데 시어머님이, 그분이 선생님이 시어머니와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님이 문 열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경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애 엄마가 금방 짠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을 한 병 갖다 줘서 애 10점 올려줬대.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그렇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게 충격이었는데, 왜? 첫째 정중하게 따질 수 있다. 하늘 같은 선생님이었거든, 그때는. 하늘 같은 선생님. 둘째는 선생님이 잘못할 수 있다. 셋째는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디 가서 트럼프 앞에를 가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든 내가 이의제기 할 수 있죠. 그런데 남 눈치를 절대 안 보게 해야 돼요. 남 눈치 안 보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학생이 여러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눈치 본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창의력, 특히 상상력을 죽이고 있다 하면 되죠. 그래서 모난돌이 정 맞는다. 한국에 있을 때 정 많이 맞았어요, 저. 성남시 아까 왔던데, 어디 교육장님, 성남시에 제가 교사했어요. 공립학교 교사했는데, 그 교사는 수우미양가 이걸 주거든. 그래서 나중에 교감 교장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미가 제일 낮아. 미가 그게 좀 제일 낮는 건데 나는 양 받았어요. 그거는 준징계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교사들하고 사이 좋았거든. 근데 뭐냐면은 이제 내가 영어 교사를 했죠. 10몇 년 영어 교사를 해서 한국에서. 그런데 이제 지겹잖아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팝송도 가르치고 또 밖에 나가서 팝송 틀어놓고 춤도 추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주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감 선생님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제 모난돌이 정말인데 이거 틀린 거야. 왜? 튀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계속 튀었잖아, 그지? 아니 교사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서 석박사 했어요, 고대에서. 근데 이제 고대에서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이제 튀니까 우리 전성현 교수님께서 이제 퇴직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는 왜 남하고 다르니? 왜? 고급 술집 마담처럼 해다녀. 그래서 그래도 제가 다행이네. 싼 술집은 아니네. 그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교수님이, 너는 이번 학기 내 과목 한 과목 듣고 나서 다음 학기에 내 과목 한 과목 더 들어야지 네가 종합시험 볼 수 있다고. 그래야지 논문 쓸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남들 다 집에서 노는데 콜수 끝나고 저 혼자 1시간 더 아니 한 학기를 더 등록금 내고 학교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켰죠. 근데 미국 가서 이제 튀니까 그거 정말 내가 질문할 때마다 그 진짜로 연구 토픽, 그러니까 리서치 토픽, 연구 주제다, 이거 어떻게 연구해봐라 이렇게 막 해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냥 튀면 안 돼. 내가 그냥 튀는 게 아니고 큰 꿈을 위해서 튀어야 된다. 큰 꿈.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맨날 어릴 때 저한테 뭐라고 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래. 그러니까 엄마한테 효도 안 해도 되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이죠, 그죠? 세상을 위해서 내만 하는 게 이기적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또 유대인 엄마들도 뭐라고 하지? 애 딱 태어나면 저 유대인 있잖아. 애가 태어나면 뭐라고 해? Repair the world. 병든 세상을 고치고 주거라. 애가 금방 태어났는데 병든 세상을 고치고 주라고. 그런데 이렇게 큰 꿈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큰 꿈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모르잖아. 엄마가 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큰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죠. 큰 꿈을 위해서 하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걸림돌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크게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거죠. 마지막에 우리 엄마가 이거 썼는 건데 엄마가 이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제 이거 촌에서 학교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는 내가 대구 원화여고를 갔는데 이거 혼자 자취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밑에 동생들도 전부 다 와 이렇게 다 자취를 다른 데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대구에 못 들어오게 되니까 경북에서 이렇게 해서 자취했는데 엄마가 이제 시험 칠 때마다 이렇게 왔다 그러죠. 그런데 뭐냐면은 엄마가 잠 안 잔 거는 알아. 왜냐하면 막차 타고 들어와서 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내 띄워주고 밥 해주고 또 새벽 세차 타고 나갔잖아. 그런데 안 먹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문성 교류력이죠. 남의 강점으로 내 약점을 보완하는 힘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혁신가도 지금까지 한 명도 혼자서 혁신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누가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래 상상력이 높은 사람은 비판력이 낮고 비판력이 높은 사람은 상상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일같이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하죠. 엄마 이기적 효를 가르치죠, 그죠? 엄마는 애 공부에 축자사자 희생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애는 열심히 암기해서 시험 점수 많이 받아야지 그래야지 효도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새는 뭐 효도 뭐 별로 안 한다니까.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했고 이기적인 효도. 문제가 뭐냐면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 근데 저는 이게 옛날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피사 점수 있잖아, 2015년 거.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래.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만 15살짜리 아이들이 네 번째로 이 세상에 네 번째로 뭐 나는 내 친구가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다에 가장 strongly disagree. 가장 아니 나는 절대로 안 즐겁다. 하니까 우리나라가 네 번째. 그럼 첫 번째 누가? 러시아. 두 번째는 체크 리퍼블릭. 셋째는 슬로바크 리퍼블릭.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공산국가예요, 그죠? 공산국가는 똑같이 먹어야 돼. 근데 하나가 더 성공해서 더 많이 먹으면 내가 적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공산국가 망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애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해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고?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슬프죠, 그죠? 그래서 뭐 협력을 해서 백지 땅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말이죠. 엄마가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러면 교수님은 아빠도 많은데 아빠 손 들어봐요. 아빠도 많은데 왜 엄마만 자꾸 얘기했냐? 근데 내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잖아. 30년 동안 전 창의력 하나만 공부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아빠는 이거야. 이게 혁신가들 중에 아빠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딱 결론이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면 돼. 아빠는 첫째 죽든지, 둘째 아니면 애하고 친구가 되든지. 왜냐하면 아빠가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집에 있으면은 절대로 창의력 키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창의력 개발을 위해서 아빠들이 죽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수님, 협력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같은 꿈이 있고 잠깐만 시간이 있어봐요. 돼서 다른 강점이 있는 애들 그죠? 하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이게 미국의 창의적 위기에 2010년도에 제가 뉴스웨이크에 나오는 바람에 완전히 왜 창의적 위기가 왔냐면은 아까 왜 우리가 동양 애들이 시험을 더 잘 보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이러다간 동양 애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겠네 이래가지고 그때 2000년부터 이제 막 시험 잘 치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 위기가 왔는데 이게 나오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제 막 초대를 받죠. 강의를 하죠, 그죠? 강의를 하는데 50분에 얼마 받죠? 600만 원 받지. 그리고 이제 그만큼 예산이 없다 하면 안 가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대 돈 이야기 안 하고 내불러. 오늘 얼마 주지? 네, 교수님 여기 오산시에 따로 한번 잠깐만 이게 논술고사에도 나왔어요. 2014년 딱 한 문제인데 이게 2014년 대학 입시 논술고사에 나왔는데 하필 우리 아들이 이걸 봤는데 이 문제를 봤는데 This is my mom. 이거 우리 엄마 거라고. 우리 엄마 이게 뭐냐면 이거 윌리엄 메리 대학의 김병희 교수가 미국의 창의적 위기를 발견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미국을 더 혁신 많이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겠냐 이거였거든.
그럼 우리 아들이 잘 봐야 되잖아. 근데 시험 별로 못 봤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으로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해결책으로 이 책을 냈죠. 미국에서 히트 쳤죠. 2016년에 냈죠. 그다음 이게 또 나왔죠. 자, 한국에서 지금 뭐 4월 5일날 나왔죠, 그죠? 그런데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어. 근데 2019년에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 수익금으로 제가 맞죠? 내 시골에 골짜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러니까 내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죠, 그죠? 우리나라 엄마들은 다 뭐 애를 이거 둘 다 사과나무야. 사과나무인데 하나는 분재 사과나무죠, 그죠? 조그만한 거 열렸죠. 우리나라 엄마들은 애를 철사로 꽁꽁 묶어서 어릴 때부터 더 못 자라게. 그리고 또 다른 애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협력을 해야 타가수분 하거든. 타가수분. 혼자 있으면 자가수분밖에 못 하거든. 그래서 사과가 작고 잘 안 열리잖아,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딱 분재 만들어서 엄마 치마폭에 딱 싸놓는다 이 말이야. 그게 누가 잘못이야? 엄마. 분재를 키울까요? 아니면 사과나무를 키울까? 그죠? 그런데 사과나무를 진짜 사과나무 키워야 돼. 첫 번째 뭐 했지 아까?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뭐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장 잘하기. 두 번째가 뭐지? 상상력 뭐지? 전문성을 넘어서 뭐 새로운 생각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튀어야 되고. 내가 좀 튀죠 오늘. 예, 근데 교수님, 평소에 1분만 비해서는 더 오늘은 드릴게요. 수상한 거예요 1분만. 이거는. 1분 안에 좀 네, 맞춰주세요. 알았어요. 근데 이제 튀어야 되고, 근데 튀는데 뭘 위해서 튀어야 돼? 큰 꿈을 위해서 튀어라 이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문성 교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잘하고 너 잘하고 이렇게 협력해야 돼. 이렇게 협력 안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자 읽어요. 시작. 퀘션이 뭐지? 퀘션은 질문이나 의 제기 할 거 있는 사람은 저한테 저 밴드에 가입하면 돼요. 이게 내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 이거 진짜 내 전화번호야. 예. 근데 소속하고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면은 퀘션도 이렇게 의 제기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우리 미래 교육 혁신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저는 우리나라 애들을 이렇게 정말 불쌍하게 맞아요. 시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그잼 헬 입시 지옥 시험 지옥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을 거기 시험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 구해내는 게 저는 죽을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경희 교수님께서는 지금 창의력, 상상력을 위해서 독서를 특히 더 강조하셨고요.